네, 이란 전쟁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 최고 지휘부를 한 명 한 명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란 정권의 2인자라고 했던 알릴 라리자니, 그리고 바시즈 민병대 최고 사령관, 그리고 정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제거가 됐는데, 어제는 바시즈 민병대 조직 정보부장,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이 사람들이 또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수뇌부, 최고 수뇌부들이 그냥 한 명 한 명 다 제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은, 제가 볼 때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란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냐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 세력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지금 계속 쏟아지는 재앙을 받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란의 해방을 소망하는 이란의 대다수 시민들은 도시 저 먼 곳에서는 계속해서 폭탄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지만, 이란의 해방을 바라는 대다수 이란 시민들은 집안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모여서 저 멀리서 폭탄이 쾅, 쾅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만 가족들하고는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오면은 다 같이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할 때를 기다리면서, 마치 어, 출애굽기 그때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미 공군이 그들의 폭격을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는지 그 공격 진행 상황을 보면, 그리고 미 전쟁부에서 언론들에게 흘리는 얘기들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상륙 작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미 전쟁부에서 언론들에게 흘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40km, 450km 핵물질을 탈취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마치 혹은 저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미 전쟁부에서는 악시오스라든가 이런 언론들한테 계속 얘기를 흘리거든요. 그러나 여기 최근에 미 공군의 작전이 행해지는 곳을 보면은, 여기 반다르 아바스, 여기 이란에서 제일 큰 항구거든요. 여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반다르 아바스. 방금 보여드렸던 게 18일 날, 3월 18일 날 지도였고, 그림이었고, 이거는 3월 19일. 여기 반다르 아바스 항구하고 여기는 캐슘 섬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그 앞에 있는 길다란 섬, 캐슘 섬. 이쪽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지도를 보면은, 예, 이날도 역시 반다르 아바스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전쟁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을 투입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미 전쟁부에서는 뭐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는 하르그 섬이나 450kg 핵물질을 탈취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흘리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 쪽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젠가 그저껜가 KRM 뉴스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KRM 뉴스의 명현주 대표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터커 칼슨에 대해서. 터커 칼슨이 이란하고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 CIA에서 진작에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터커 칼슨이, 연방 기소를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란 사람들하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서 KN 뉴스 명현주 대표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날 이란 수뇌부를 폭격했잖아요.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쯤에 터커 칼슨을 백악관으로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터커 칼슨하고 뭐 재밌게 얘기도 하면서 밥도 잘 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처럼 터커 칼슨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터커 칼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란 쪽에 그 얘기를 흘렸겠죠. 그래서 이란 수뇌부가 미군의 공격이 없을 것으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다음 날 2월 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 수뇌부 40여 명에 대한 공습을 감행을 했다 그러더라고. 자,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만 작전과 기습 공격에 아주 타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터커 칼슨을 이용해서 그렇게 역정보를 흘릴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을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 전쟁부에서는 언론들한테 마치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열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상륙작전이 미군이 이제 곧 시행할지도 모르는 그 상륙작전이 굉장히 위험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상륙작전이 정말 위험한 작전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미국 공군이 호르무즈 해협 그 상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됐지만 특히 호르무즈 해협 그쪽은 완전히 이란의 방공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뭐 이란 500km나 700km 내륙 안쪽에는 이란의 살아남은 방공망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그쪽은 완전히 사라졌단 말입니다. 이란의 방공망 자체가. 그러면은 미 공군이 그 호르무즈 해협 그 근방 그 반경 100km, 200km 안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이란군은 지상군, 보병, 중장비 전력이 전혀 없거든요. 뭐 장갑차, 전차, 자주포, 견인포 이런 보병 중장비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전무하단 말이죠. 원래도 그런 전력이 중장비 전력, 중무장 전력이 보병 중무장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원래도 없었지만 전쟁이 터져서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 중장비 전력을 가져오려고 해도 그 상공에서는 미 공군 비행기들이 24시간 떠 있기 때문에 그 중장비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려고 하는 낌새만 보이면은 그 즉시 하나하나 잡아서 타격을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보병 중장비 중무장 전력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 해병대 수륙 양용 장갑차죠. 수륙 양용 장갑차가 바다에서부터 이제 와가지고 육지로 밀고 들어오면은 그걸 누가 막아요? 이란군이 AK-47 소총 들고 아무리 쏴도 그 장갑차가 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유일하게 미 해병대 수륙 양용 장갑차가 밀고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이란군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대전차 미사일, 요런 걸로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들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엄폐물, 모든 건물과 구조물들을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 공군이. 그러면 이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엄폐물 자체가 없는데, 그리고 미 해병대가 수륙 양용 장갑차를 타고 이렇게 밀고 올라올 때 이 해병대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중 높은 곳에서는 F-35B 전투기가 고공에서 장거리 방어를 하고 있고요. 장거리 방어. 그리고 저공에서는 아파치 헬기라든가 A-10 공격기들이 저공에서 최근접 호위 방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이란군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방어 작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방자 측에서 적군이 상륙을 해올 때 이 방자 측에서 방어 작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어 작전이 있어야 돼요. 적군이 우리 쪽에 상륙 작전을 해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방자 측에서는 상부에 빨리 연락을 해야죠. 사령관님, 지금 적군이 이쪽으로 상륙 작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예비 부대를 이쪽으로 파견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비 부대란 게 있습니다. 후방에 예비 부대라는 게 있어요. 이 예비 부대가 바로 히든 카드예요. 이 히든 카드라는 거는 이 예비 부대는 거의 대부분 기갑 부대, 기계화 부대, 차량화 부대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후방에 이 예비 부대가 있으면은 적이 어느 쪽으로 상륙을 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상륙을 해올지 이쪽으로 상륙을 해올지. 그러므로 이 예비 후방에 있는 예비 부대는 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상륙을 해오면 이쪽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고 저쪽으로 상륙을 해오면 저쪽으로 빨리 가서 방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이 히든 카드예요. 기갑 부대. 이 히든 카드 기갑 부대가 후방에 있다가 요 상륙 지점에 이 방어 측 부대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달려가서 방어 작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방자 측의 방어 작전의 기본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란군에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방어 작전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란군의 모든 통신망이 다 파괴가 됐고요. 지금 이란군 최고 사령부가 한 명 한 명씩 쪽집게로 타격을 받아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있는 이란 방어부대가 이런 작전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이란군은 지금 오랫동안 고립돼서 얘네들이 지금 보급을 제대로 받겠어요? 아니면은 뭐 상부하고 제대로 연락이나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혼자 고립돼서 24시간 공중에 떠다니는 미 공군의 폭격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망가진 전투 불능의 부대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있는 이란군 방어 부대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미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하는 게 이게 어려운 작전이 아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뭐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많은 변수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군들, 뭐 댄케인 합참의장이라든가 중부 사령부의 그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령관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령관들이기 때문에 이 상륙 작전을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군의 승리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국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